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어젯밤에요, 이 탄핵 카드 이걸 다시 꺼내들어서 지금 또 국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묘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리부터 준비해온 카드를 어제 현실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대법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직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동시에 민주당이 지금 꺼내들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결국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국회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서 최 부총리 탄핵 조사 보고서를 단독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에 법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공감하기 힘들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미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 부총리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어쨌든지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든 거는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 이미 임명이 돼서 상황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일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이 위법적인 상황을 박치했다며 탄핵을 추진했었고, 심우정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마은혁 미임명 같은 이미 다 지나간 사유를 들면서 탄핵 공세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요, 부인하고 있죠.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가 이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서 이 거취가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대행의 사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이 탄핵 시도는 또 좌절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요, 최상목 부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고요. 당시만 해도 대통령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덕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이걸 수리하면서 상황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이었던 어젯밤 10시 28분에 이 최 부총리는 사의를 밝혔고요. 이 밤 12시까지는 대통령 대행 임기를 수행했던 한덕수 후보가 이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 20분 만에 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최 부총리의 면직 소식은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 중이던 국회에도 즉각 전달이 됐는데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면직 통지를 고지하고 이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회의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어제 속전속결로 추진됐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 한번 들어보고 어젯밤 국회 상황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 딸들에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이지, 이게 뭡니까? 공직자를 화풀이로 직무정지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화풀이성 탄핵은 저열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당론으로 최상목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가 된 이후에 법사위에 탄핵 청문을 이미 마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기는 좀 비슷하게 겹치기는 했네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후보가 사퇴한 뒤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다시 맡아야 하는,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될 그런 처지였었죠. 최상목 부총리마다 같은 날 물러나게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다음 순서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요. 이 당장 이주호 대행은 한 달여 남은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고요. 여기에 대선 관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외교 상황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할 수도 있죠. 또 민주당 정치 공세 차원에서 탄핵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문제라는 거고 또 대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 창구이자 또 그걸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이 지금 공석이 되게 된 거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주호 부총리가 과연 이걸 잘 책임질 수 있을지, 혹시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뭔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요, 이러다가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한덕수 후보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어제 하루 잇따라 사퇴를 하면서 현재 남은 국무위원이 14명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인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정부는 이 대통령 따라 이 개의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11명만 넘기면은 국무회의를 열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또 이 국무회의 구성원의 과반인 11명 이상이 있다면 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해서 줄탄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선 후에 이재명 후보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입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줄탄핵을 통해 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분명히 폐지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무회의 무력화도 저는 시도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걸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면하고 거기서도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건 독재자죠. 그건 히틀러예요. 그게.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와 장관직을 던지고 나간 한덕수, 김문수 후보 등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15인이 깨진 것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로 깨진 거예요. 그 직전에 15인이 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사퇴로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면서 14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목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지금 현재는 13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권을 막는 건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그 법적으로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밤에 돌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했고요. 심지어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을 해가지고서 표결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 또 곧바로 사퇴를 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난국에 경제사령탑이 공석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런 걸 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최상목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과거 대통령 대행 시절에 이미 위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헌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 대행이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안을 급히 처리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나라 상황, 국정 상황에 비춰본다면 과연 그 탄핵이 옳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의 가장 1등 공신은 한덕수 전 총리지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상의 협상들이 있고 경제의 이 현안들이 산적에 있는데 대선 출마하겠다고 본인의 총리 자리를 던지고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공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수의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데 처음 했을 때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되는데 만약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헌재에서 임명해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는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위헌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을 계속 저지른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임명해서 권한대행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들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조기 대선에 대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 한덕수, 최상목 그 두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기 대선 관리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입장에서 탄핵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밤 10시 반에 선포했었잖아요. 어제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2시간 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있었던 시각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그 한밤중에 사표를 냈죠. 우리나라가 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가 없고 뉴스 특보를 봐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했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보복 탄핵을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 세력이고 사실상 위헌정당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이런 위험한 세력이 동반 퇴장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